네, 빅뱅의 멤버 승리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소재 클럽이죠.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국 PC방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본 사이버 타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이 이 버닝썬 폭력 사건과 함께 승리 씨도 이제 계속 그 검색어, 포털 검색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처음에 불거진 거는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과 또 마약 밀거래 의혹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 영상이 클럽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게 유포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좀 들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버닝썬 관련해서는 폭행부터 과잉진압, 마약, 성폭행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사건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김모 씨라는 분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클럽에 갔다가 나오는데 한 여성이 성추행을 피해서 본인의 뒤에 숨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나만 수갑 채워서 연행을 해가고 이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였는데 이 여성이 성추행을 피해서 이 사람의 뒤에 숨었냐에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여성하고 이 김모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당시 경찰의 진압이 과잉 진압이었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블랙박스와 CCTV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4대 중에 한 대만 공개를 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불거진 게 이제 성폭행과 그다음에 마약 논란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난 3일 날 모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버닝썬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MD들의 어떤 단톡방을 공개한 내용인데 MD라 그러면 멀천다이저 우리가 판매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클럽에서 MD라고 하면은 손님을 끌어오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클럽의 실적을 올리는데 가장 본질적인 그 기여를 하는 드라마에서 나왔었죠. 그 말이. 예, 저 드라마에서는 MD란 말 나왔었는데 예. 그런 거군요. 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VIP 룸에서 물개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물개는 여성 손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골뱅이라는 말도 나오고 홈런을 친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홈런이라는 거는 여성을 그 VIP 룸까지 데려가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 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듯한 저기서 뭐가 일어난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이 그래요? 단톡방을 공개한 매체가 버닝썬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거를 보면은 물뽕을 몰래 뭐 가져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유출된 게 그 말씀하신 그 영상인데 영상에 보면은 장소가 그 버닝썬의 VIP 룸이라는 거는 이쪽에서도 인정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어떤 남녀 간의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는 이 정도 되면 경찰이 수사에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닌 거고 네네.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당연히 이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모습에 대한 뭐 조사, 내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촬영하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죠. 또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만약에 성폭행이었는지를 예. 일단 규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어느 범위까지의 사람들이 관련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을 누가 찍어서 유출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물뽕이라는 거는 그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색이고 묻히고 이거를 그 입수하는 것도 쉽다 그래요. 그게 필로폰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예,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예. 먹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군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물뽕이라는 거를 그 손님 여성에게 먹여가지고는 어떤 성폭행을 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마약을 먹여서 그 다음에 간음을 하는 거는 때려서 간음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폭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간음을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약을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을 건네준 사람, 예. 장소를 제공한 사람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그 마약을 먹고 혼미해져 있는 여성을 어떤 특정 장소로 데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범행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약을 만약에 그 물뽕이라는 것을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몰래 먹였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죠? 그 예. 여성이 만약에 알고 인지하고 먹었다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그 죄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억지로 먹였거나 아니면 몰래 뭐 어디 술에 먹였다면은 탔다든가 이런 술에 식으로. 타서 몰래 먹였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성폭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성이 그거를 자의로 먹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을 특정 장소까지 데려갔다 그럼 이것도 중강간죄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겠네요. 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 클럽에서 뭐 고객 또 클럽 직원도 이전에 좀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는 더 이 부분이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경찰과 해당 클럽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빅뱅 승리 씨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추후에 이제 소속사 YG 측에서 그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승리는 퇴근을 했고 그래서 뭐 선을 좀 긋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표이사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의적 책임도 그렇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콘서트 홍보 소식을 전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승리는 등재된 이사였다 그래요. 근데 승리가 폭행 논란이 불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YG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그 있어가지고는 얘기를 했었죠. 뭐 예. 그렇게 그런 경위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도된 걸 보면 승리 씨는 이 클럽 이사 말고도 또 이제 라면 업체 대표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직은 또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승리 씨가 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가 2일이거든요. 근데 디스패치에서 이 단톡방 그 사진을 공개를 했던 거는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승리 씨 측에서는 여기가 그냥 폭행 사건 정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등재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거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감안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단톡방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유출된 영상까지 지금 나온 마당에 네. 지금 여기서 나는 뭐 그 현장에 없었다 이런 거 정도로 그냥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만약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누구부터 모르겠어요. 등재된 그 임원들부터 그렇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모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나는 사업을 어떤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 콘서트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까지 지금 올라와가지고는 이게 너무 어떤 도의적인 책임마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루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팬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뭔가 좀 더 성숙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승리 씨라든지 그 소속사에서는 좀 더 행보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예. 이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PC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본 도박 일당이 붙잡혔다는데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한 건지도 대단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알아봐야 될것 이분들이 이게 같은데요.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를 한 사람이 IT 사업가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뭔지를 두 분이 이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이럴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랑 도박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내가 볼 수 있으면 뭐를 낼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 돈을 다 내가 딸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방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를 먼저 인수를 해요. 그 PC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이렇게 정렬을 한다든지 어떤 고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를 5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PC방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받은 PC방이 총 몇 군데냐 그러면은 전국의 그런 60%에 해당한다 그래요. 전국의 44만 대. 60%. 44만 대가 좀 이 프로그램을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 공급받은 PC방 가가지고는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내 패를 전부 보여주고 지금 도박을 했던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 수익금을 얼마나
벌었냐면은 2012년부터 한 2016년까지 4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현금화한 것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지금 2016년에 검거가 됐는데 예. 이번에 선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기죄잖아요. 예. 도박이라는 거는 원래 우연에다 걸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끼어들었으니까는 이거는 사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유포를 시켰으니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보니까 정보통신망법 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양모 씨에게 3년이 내려졌고 악성 코드 개발자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머시겠죠. 이분에게는 이모 씨한테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의 양형 사유를 좀 보자면 양모 씨가 이제 3년인 거 보니까 사주를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탁한 네, 거 총 같고 관리했던 사람. 관리했던 사람인데 이 양 씨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네. 이거는 형의 가중 사유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회에 걸쳐서 이걸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편취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 금액이 40억 정도 되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기본이 3년에서 6년이고 가중이 되면 4년에서 7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도 3년을 내린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냥 합의를 받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반환을 하고. 피해자를 다 이렇게 집계할 수가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 깔아서 한 거니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게 집계할 수가 없을 건데 뭐 어떤 그러니까요. 로그인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확인이 그래.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피해 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면 피해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유통 경로 추적할 때. 근데 일단 대다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것조차 모를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조금 더 예, 제 높을 말이 텐데 그거예요. 이 예. 피해 금액을 이제 와서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 이 사람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 금액을 편취했는지를 보면은 네. 피해자는 특정을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상대한 사람들이 다 보여져요. 예, 예, 피해자일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도박이라는 거는 어떤 우연한 사정에다가 베팅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형을 좀 감량받기 위해 가지고는 남의 돈이라도 빌려서 이렇게 합의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거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근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네 형량 예. 선고된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반환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 머리 좋은 걸로 좀 그 좋은 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잠시만 짚어보고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이 충돌이 참 여전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양측이 드디어 이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5명이 부상을 입었네요. 예.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은 그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4년 전이군요. 예,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있고 예. 우측에 구상권이 이제 있고. 구시장이 그렇죠. 예. 있거든요. 거기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구시장 건물이 71년에 건축이 된 거라서 2004년에 장애 그 건물 안전도에서 C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협이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는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요.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면은 신축 건물을 짓고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이루 전부터 이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왔어요. 복층으로 할 것인지, 평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잔품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렸고 국회에서도 관련해가지고 뭐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양쪽 간에 마무리가 돼가는구나 싶었는데 2015년 9월에 이제 구시장 상인들이 여기 본격적으로 입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신시장 건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좁고 임대료도 본강 비싸다. 활용이 되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시장에 한 92개 점포가 그대로 이제 잔존하고 있는데 철거를 계속 이전을 안 하니까는 이제 수협 측에서는
그 철거 소송을 들어가요. 철거 소송을 들어가서 이제 대법원에서 작년 여름경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구시장 상인들의 그 점거는 이유가 없다, 무단 점유다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협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강제 집행이 몇 차례 들어갔어요. 실패를 했죠. 몇 차례 들어갔는데 이 구시장 상인들의 그런 저항이 너무나 완강하다 그렇죠. 보니까는 네. 그때마다 번번이 물러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일이고 강제 집행 역시 실패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이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봐야 될 것 예. 이 같아요. 갈등을요 어느 한쪽 그러니까 구시장 상인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거기 없고 때문에. 예. 만일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평수도 넓게 하고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미 입점한 상인들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수협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거는 구시장 건물을 철거를 하고 여기다 뭐 도로를 신설하고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예. 이 사업에 지금 뭐 국비가 뭐 몇 천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네. 하루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로몬의 판결 같은 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